1998년 12월 18일 밤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 겨울바다는 비교적 잔잔했고 어선 몇 척이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사건의 시작은 군의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민간 어선이었습니다. 한 어선의 선장은 수면 바로 위를 스치듯 이동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완전히 떠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잠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파도를 가르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붙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형체. 처음엔 떠내려온 부유물이나 침수된 소형 선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물체는 파도의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선의 불빛이 닿자 방향을 틀어 빛을 피하듯 움직였습니다. 이 행동은 자연물이나 사고 선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장은 곧바로 해경과 군 당국에 신고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수면 바로 아래에서 이동 중이다. 이 신고는 여수 해역을 담당하던 해군 감시 체계로 전달됩니다. 당시 시점은 이미 앞선 사건들로 인해 해군이 해상 침투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해군은 즉시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함정을 의심 해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레이더에는 뚜렷한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선박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군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 노출을 최소화한 이른바 반잠수정. 해군 함정이 접근하자 문제의 물체는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일반 어선으로는 나오기 힘든 가속이었습니다. 이 순간 해군은 판단합니다. 단순한 민간 선박이 아니다. 정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원 확인 요청, 정지 명령, 경고 방송.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선박은 남해 방향으로 도주를 시작합니다. 추적은 여수 앞바다에서 남해 해상으로 이어집니다. 추가 함정이 투입되고 공중 감시 차선도 함께 운용됩니다. 만바다 위 탐조등이 수면을 훑고 짧은 순간 물 위로 드러난 선체 윤곽이 시야에 포착됩니다. 길쭉한 형태, 극도로 낮은 상부 구조, 과거 동해에서 확인됐던 북한 반잠수정과 형태적으로 일치했습니다. 해군은 다시 한번 정선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무장 해제와 정지를 포함한 최종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반잠수정 쪽에서 섬광이 관측됩니다. 총격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명확히 교전으로 전환됩니다. 해군은 자위 차원의 대응 사격에 들어갑니다. 짧지만 격렬한 교전. 반잠수정은 끝까지 항복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도주를 시도하다 여러 차례 피격을 입고 결국 기동 능력을 상실한 채 침몰합니다. 교전 종료 후 해군은 즉시 침몰 지점 주변을 수색합니다. 잠시 후 수면 위에서 사람 한 명이 발견됩니다. 생존자입니다. 해군은 해당 인원을 구조해 신병을 확보합니다. 이 인물은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침몰한 반잠수정에 탑승했던 북한 공작원으로 확인됩니다. 함께 탑승했던 다른 인원들은 교전과 침몰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생포된 단 한 명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앞선 사건들에서처럼 현장에서 전원 사망하거나 자폭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존자를 통해 해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반잠수정의 성격, 탑승 인원 구성, 침투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양된 물품들 역시 북한제 무기와 통신 장비, 침투용 장비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닌 명백한 해상 침투 시도로 규정됩니다. 이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화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공작 작전의 특성상 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생존해 신병으로 확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북한 해상 침투 작전이 이미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수 반잠수정 교전 사건은 남해에서도 실제 침투와 교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상 침투 작전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생존자의 확보가 이후 대응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시기 해상 침투가 왜 연속적으로 발생했는지를 IMF 이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